자, 그러면은 이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거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할게요. 그 나눠드린 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1과를 이제 글의 구조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좀 띄워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만. 요거였죠. 이제 얘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이제 얘를 갖고 니네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얘를 갖고 공부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모든 지문이 해석이 된다 다음입니다. 모든 지문이 일단 직독직해가 다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로 학습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직독직해도 못하는데 이걸로 학습한다? 별 의미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원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35페이지라고 했었나? 아무튼 그쯤에 있는 거기에 있는 원문만 가지고 내가 해석 막히는 부분 체크하면서 자습서 보면서 학습하고 이거를 좀 반복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직독직해가 완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 제가 만든 요 내용은요 철저하게 내용에 관련된 겁니다. 내용에 관련된 거. 어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요 전체적으로 글의 전반적인 내용, 즉 주제라던가 그리고 한 문장 단위의 패러프레이징이라든가 패러프레이징 문장을 바꿔 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 첫 문장에서 보면 I keep having dreams about getting chased or taking tests where don't know any answer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어느 곳에도 악몽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문맥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꿨어도 똑같은 말이죠. 이런 걸 패러프레이징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해놨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가능하다면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뭐 관련 속담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이 영작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약문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작성해 놓은 철저하게 내용 중심의 요약문이다, 구조 분석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때는요. 당연히 기본은 일단 요 유사어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단어가. 그러니까 기본 단어나 기본 이 해석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것도 모르면서 이 단어 외워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해석이 다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제가 써놓은 단어들은요. 보기문 같은 데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기문에서 나올 단어예요. 보기문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써놓은 거고 화살표 해갖고 써놓은 내용들은요. 대부분 패러프레이징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글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거고 얘를 요약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요약을 했을 때 이런 단어가 뽑아져 나오니까 나는 이런 단어를 익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시기상조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여러분께서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개인마다 내가 지금 본문 기본에 대한 단어라든가 그 다음에 해석이 얼마나 되는지가 저마다 좀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의 성취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학습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료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드린 것 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과 진도를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어디까지 했어? 어디 할 차례지 얘들아? 본문 몇 번 할 차례예요? 본문 3번 할 차례인가 혹시? 아닌가? 4번 할 차례인가? 어디 할 차례냐 얘들아? 3번. 본문 3번 할 차례야?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 글의 전반적인 소재는 뭐였냐면요. 음식의 세계화였어요. 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음식이 고추랑 감자랑 토마토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은 일단 고추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던 거죠. 자, 이 녀석이 어떻게 세계화가 되었는지 그 세계화의 일단 과정이 중요합니다. 세계화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각종 음식별 특징이 있을 겁니다. 음식별 뭐 히스토리라고 특징이라고 쓸게요. 그냥 특징인데 이 특징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요. 세계화 과정에서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화 과정에서. 세계화 과정에서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추가 세계화가 되는 데 있어서 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감자가 세계화가 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뭐 이벤트가 있었는가, 토마토가 뭐 세계화가 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시점 전환이 또 있을 건데 그거는 또 제가 체크해드리면서 할 겁니다. 자, 일단 본문 1, 2에 대한 내용을 잠깐 리뷰를 좀 해보자면요. 본문 1에서는요, 일단 칠리, 고추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추라는 것 자체는요, 사실 이제 남아메리카, 고추뿐만 아니라 감자, 토마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미 대륙이 이제 원산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이제 콜럼버스라는 녀석이 등장하면서 이 녀석이 이제 그 음식의 세계화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기여를 한 녀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이 바로 본문 2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애초에 고추라는 게 세계화가 되기 시작한 그 초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그 후추를 찾으러 원래는 이제 얘가 다른 곳으로 이제 다른 경로를 알아보려고 한 거죠. 오스만 제국이 이제 동쪽 지역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인도에서 이제 그 후추를 이제 구해올 수가 없어서 후추를 되게 많이 썼다고 했잖아. 뭐 의학에서도 쓰고 뭐 이제 주방에서도 쓰고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 수입해오는 경로가 막혀버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후추만으로 얘네가 생활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후추가 금값이 된 거죠. 진짜 엄청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콜럼버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얘 보고 후추 좀 뭐 어디 뚫을 수 있는 그 경로 좀 찾아봐라 했다가 우연찮게 이제 남미 대륙으로 가서 이제 식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후추가 아니라 고추였다라는 거였죠. 결국에 고추, 감자, 토마토의 세계화의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세계화 과정의 공통점은요. 바로 우연의 일치로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의도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발생한 거예요. 그죠? 음식별 특징은요. 고추에서에 대한 특징이 이제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뭐 의약품, 이건 후추 얘기였고요. 소리. 여기에서는 이제 고추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끝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음식별 특징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게 본문 3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유럽 사람들은 at first 처음에 hesitated to try chili. 그래서 고추를 먹어보는 것을 hesitate 했답니다. 주저했대요. 망설였답니다. Just wait. 단지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이냐? Many people today do not like to try new foods.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안 먹어본 음식 먹어보려고 하면 좀 약간 꺼려지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이 고추를 안 먹어봤을 거 아니야. 그 남미 지역 사람들 말고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Portuguese traders carried chilies. 그래서 포르투갈의 무역상들이 고추를 carried 했답니다. carry는 원래 운반하는 건데 to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지역으로 가져다 줬다, 전파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세계 다른 지역들로 전파시켰을 때 그러나 그 세계 다른 지역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와 사우스이스트 아시아랍니다.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이런 세계의 다른 지역들이래요. 이렇게 전파를 했을 때 it revolutionized local kitchens랍니다. 즉 그것은요 local kitchen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방을 어떻게 했다? 대변혁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revolution 하면은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혁명화했다라는 겁니다. 즉 주방을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뜻이에요. 주방을 완전히 바꿔놨다. 즉 무슨 말이냐? 고추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패러프레이징 하자면 고추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 음식을 만드는 전 세계의 음식을 만드는 그 방식이 그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죠. 고추라는 녀석이요.
사람들은요 고추를 so much 너무나 많이 좋아해요. that 그래서입니다. so that이야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많이 고추를 사랑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집어넣었대. 그들이 그것들을 집어넣었다. they them으로 나와 있죠. they는 앞에 나와 있는 people이고요. them은요 앞에 나와 있는 chilies입니다. 됐어요? 사람들이 고추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every dish possible. 가능한 모든 음식에다가 고추를 집어넣었대. 고추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매운맛이 이제 너무 좋은 거야. The speed of the chili peppers spread. 자 그러면 고추의 전파 속도가 was exceptional 했답니다. exceptional은 특출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굉장히 특출났다. 굉장히 빨랐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within a half century. within 하면은 뭐뭐 내로인데요. 반세기 내로죠. 뭐 하고 난 후에 반세기야? Arriving in Spain. 그러니까 스페인에 도착한 지 반세기 내로 그것은 was being used. 자, was being만 보면 비동사에 ing 나왔으니까 진행형인데 여기 보면 비동사에 pp 나왔으니까 수동태죠.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가 됩니다. 진행형 수동태. 자, 진행형 수동태는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진행형은 뭐뭐 하고 있는 거고 수동태는 되다라는 거니까 뭐뭐 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뭐뭐 되고 있다. 자, was라는 과거형 나왔으니까 뭐뭐 되고 있었다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고추는요, 뭐 되고 있었어? Across much of Asia. 자, 아시아의 많은 곳에 걸쳐 사용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 도착한 게 5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콜럼버스가 스페인에서 출발을 했잖아. 얘가 가져온 거야. 콜럼버스가 고추를 가져왔는데 어디로 가져왔겠어? 스페인으로 가져왔겠지. 출발지가 거기였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제 고추가 들여온 지 50년이 채 안 됐대. 아니 얘가 스페인으로 가져왔으면 이게 바로 전파되나? 그게 아니잖아. 전파되는데 속도가 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 막 심지어 사람들이 좀 먹어보기를 좀 꺼렸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게 막 미칠 듯이 막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불과 50년도 안 돼서 아시아의 많은 곳에 걸쳐서 사용이 됐다는 거야. 이미 그 정도로 퍼졌다는 거죠. Along the coast of Africa. 자,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요. 중동에서 그리고 in Eastern Europe이라고 나와 있죠. 뭡니까? 동유럽에서. 그러니까 사용된 게 아시아의 많은 곳, 그 아프리카의 해안가를 따르는 지역, 중동 지역, 뭐 동유럽 지역 이런 데서 고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추는요 빨리 퍼졌습니다. In part because 부분적으로 뭐 하기 때문에 그들이 쉽기 때문이랍니다. 자, 뭐 하기에 쉽냐? To grow 재배하기에 쉬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인이 다 거의 매번 먹으려면요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안 가리고 전 세계인이 다 좋아하려면요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 일단 맛있어야 돼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흔해야 됩니다. 흔해야죠. 아니 이게 너무 귀한 거면은 누구나 못 먹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흔해야 돼. 그럼 여기서 흔해야 된다라는 걸 좀 생각해봐. 야, 흔하려면은 수입을 해오는 게 흔할까? 아니면 나도 만들 수 있는 게 흔할까? 당연히 나도 만들 수 있어야 이게 흔한 거잖아. 그렇죠? 수입을 해오려고 하면은 기다려야 되잖아. 비용도 더 비쌀 거 아니야. 유통비가 드니까. 야, 비용이 비싼 건데 이게 흔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가격도 일단 싸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요 자급자족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고추를 내가 직접 재배해갖고 기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원래가 남미 지역이 원산지라며. 근데 그곳 기후에서만 잘 자라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뭐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야 범용적인 음식이 된다라는 거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야 된다는 거야. 뭐 토양이 어떠냐 상관없고 기후가 어떠냐 상관없고 그딴 거랑 상관없이 어디에서 길러도 잘 자랄 수 있는 거.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가격도 쌀 거고. 이해되죠? 그래야 음식의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여기서 간접적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고추와 감자와 토마토의 공통점 얘네가 세계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다? 첫 번째는 일단 맛이겠죠. 맛. 그렇죠?
뭐 맛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영양분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영양분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냥 뇌피셜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일단은 흔해야 됩니다. 흔해야. 근데 흔해야 된다는 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재배 난이도가 낮아야겠죠. 그렇죠? 재배 난이도가 높은데 어떻게 흔해요? 이해되시죠? 흔하다는 거는 재배 난이도가 곧 낮다라는 의미와 똑같고요. 또 뭐랑 의미가 똑같습니까? 가격이 비싸야 돼, 싸야 돼? 싸야지 당연히. 됐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지? 자, 이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이해해보자. 다시 한번. 자, 고추가 빨리 전파가 됐대. 빨리 세계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게 왜 가능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여러 이유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일단 재배 난이도가 낮다는 거야. 뭐에 있어서 In a wide range of climates and conditions. 다양한 범위의 기후와 조건에서 재배하기에 쉬웠다는 거지. 재배 난이도가 낮았다는 거야. 자, 위치 나왔는데 앞에 콤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적 문법입니다. 해석할 때는 그리고 그것은. 됐어? 그리고 그것은 made them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An abundant crop고요. abundant는 풍부한이라는 뜻이야. 풍부한. 됐어? 그러니까 풍부한 작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거는요, chilies예요. chilies. 고추를요, 풍부한 작물로 만들었다. 여기서 풍부하다는 게 뭐가 풍부한 거냐면요, 수확량이 풍부한 걸 말하는 거야. 수확량이. 당연히 수확량이 풍부할 거 아니야. 아무 데서나 길러도 되니까. 이해되지? 자, 이어서 갈게. From a nutritional point of view. nutritional 안에 영양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고추는 are much less valuable 하대요. 훨씬 덜 가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고추는 영양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Then rice, corn or potatoes. 쌀, 옥수수, 감자. 야, 감자 나왔다. 감자. 우리 세계화 음식 중 하나죠. 감자에 비해서는 뭐다?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 어휘 좀 보고 갈게요. valuable 좀 보고 가겠습니다. valuable. 제가 여기다가 두 개로 한번 나눠서 써볼게요. 가치 있는이 있고 가치 없는이 있거든. 자, 일단 본문에 나와 있는 valuable. 요거는 이제 가치 있는이란 뜻이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써놓고 내가 이제부터 단어를 여기다가 쓸 건데 너네는 아직 쓰지 말아봐. 쓰지 말고 내가 하나씩 단어를 써볼 테니까 가치가 있는 건지 가치가 없는 건지 니네가 한번 맞춰봐. 자, 일단 첫 번째 써볼게. 예를 들어서 뭘로 해볼까? valueless. 얘는 뭘까? 가치 있는일까 없는일까? 가치 있는? 없는? 가치 없는이에요. 됐어? valueless. 가치 없는. 자, 여기다가 쓰면 돼. 니네가 쓸 때는. 그 다음에 또 뭘 써볼까? worthless. worthless. 가치 뭐라고? 가치 있는? 딴 사람들은? 없는? 가치? 없는. 됐어? 자, 또 써볼게. 가치 없는이에요. 가치 없는. 둘 다 가치 없는. priceless. 가치 있는 가치 있는? 네, 얘는 가치 있는. 됐지? 자, 마지막으로 한 단어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 내가 위에다 쓸게. invaluable. 가치 없는 가치 없는? 가치 있는? 있는? 없는? 얘는 가치 있는. 됐어? 헷갈리죠? 그래서 혼동으로 잘 나옵니다. 얘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value랑 worth가 뭐야? 이게 가치 아니야? 그렇잖아. less가 붙었어. 그래서 뭐야? 없는이야, 없는. 그래서 가치 없느냐, 가치 없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 priceless는 왜 그러냐면요. price는 가격이잖아. 가격을 매길 수 없느냐. 왜? 너무 귀하니까. 됐어? 졸라 가치 있는 거야. 됐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래서 priceless는 가치 있는이다. invaluable이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왜냐면 valuable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뭔가 반이어스럽잖아. 그치? 근데 반이어가 아니에요. 강조해주는 말이야. 얘는요.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얘는요. 그러니까 얘만 잘 외우면 돼. 나머지는 별거 없어.
가치 없는 값이 없는 그 정도로 귀한 거야. 그리고 얘는 뭐야? 엄청 가치 있는. 알겠죠? 얘만 너네가 잘 외우면 헷갈릴 일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은 여기다가 쓰면 되고 하나, 둘은 여기다 쓰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 혼동하지 마시고 다음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어서 보시자면요. By making, 뭐뭐 함으로써 make 나오면 항상 주의해야 돼.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니까. 여기 rich 보이죠? 오형식. 목적격 보어입니다. rich는 너네가 흔히 부자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부자가 아니고 부유한, 풍부한 이런 뜻이야. 여기서는 풍부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심지어 평범한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풍미에 있어서 풍부하게 만들므로써. 되냐? 그러니까 평범한 음식인데 니네가 거기다 고추를 넣어봐. 그럼 이게 맛이 확 달라지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나를 쓴 이유는 뭐냐면 앞에 고추에 대해서 다소 좋은 말을 한 건 아니잖아. 왜? 영양분 별로 없다며. 좋은 말을 한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세계화가 되냐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세계화의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맛이 있거나 영양분이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뭐야? 흔해야 된다. 얘기했잖아. 영양분이 있진 않아. 그러면 어떤 거에서 메리트가 있어야 돼? 맛에서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맛에 대한 메리트를 말해주는 거야. 영양분적으로는 별 의미 없어. 하지만 평범한 음식조차도 맛에 있어서 풍미에 있어서 풍족하게 풍부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이 칠리 고추는요 world one luxury item이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뭐였다? 사치품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치품이야? 가난한 사람들이 could afford to eat every day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afford는 뭐뭐 할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먹을 여유가 있는 그런 사치품이었다고요. 됐어요? 생각을 해봐. 우리가 만약에 막 찢어지게 가난해.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지 우리가 무슨 맛 때문에 먹겠어요?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면? 그딴 걸 어떻게 신경 써? 근데 고추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치? 왜? 가격이 쌀 거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 가격이 낮을 거 아니야. 재배 난이도도 낮으니까 누구나 기를 수 있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어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맨날 이렇게 밍밍한 것만 먹어. 근데 한 번씩 매운 걸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옛날 같았으면 못 먹었어. 하지만 고추의 발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도 매운 거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뭐야? 사실상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치품의 역할로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즉 고추는요 감자와 토마토랑은 약간 다르게 아직 이 둘에 대한 내용은 안 봤지만 고추는요 첨가물로서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감자나 토마토는 그 자체적인 역할일 거 아니야. 감자 그냥 먹고 토마토 그냥 먹고. 근데 우리가 고추를 그냥 먹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뭔가를 첨가하는 용도로 많이 쓴다는 거죠. 첨가를 왜 한다?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맛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됐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Many local dishes. 많은 지역 요리들은요. 자, popular among common people.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많은 지역 요리들은요. were transformed into. 바뀌게 되었답니다. 뭐로? 맵고. 마찬가지로 맵고요. 그리고 독특한 음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뭘로? 고추 덕분에. 고추 덕분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야. 고추가 없었으면은 특별한 요리가 안 됐겠죠. 다 뭐 맛이 뭐 세기가 그 정도 뭐 거기서 거기였을 테니까요. 자, 그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겁니다. 뭐 인도의 카레라던가 뭐 중국 남부의 허거라든가 그 다음에 태국의 똠양꿍을 말하는 거겠죠. 라던가 아니면은 뭐 헝가리에 있는 굴라시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are just a few of the food. 뭐랍니까? 그저 음식의 일부일 뿐이랍니다. That were reborn with chilies. 고추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 음식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고추라는 녀석이 세계의 음식에 끼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말이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고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내용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고추 얘기에선 요거였어요. 맛이랑 요 두 가지 특징이 다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Upon returning to Spain. 자, 스페인으로 돌아가자마자 콜럼버스 얘기로 다시 돌아왔네요. 콜럼버스가 다른 새로운 작물들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여기서 그 작물이 어떤 거냐면
that expected to capture the attention of Europeans래요. 유럽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가 기대하기로는 유럽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도 있는 그런 다른 작물을 가져갔답니다. 그게 뭐 감자랑 토마토겠죠 뭐. 그게 바로 뭐랍니까? 감자랑 토마토가 포함되어 있다. 됐죠? 바로 이어서 갑니다. 자, 고추는요, improved, 개선시키는 역할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고추는 뭐야? 생으로 먹는 용도가 아니라 첨가물이라고. 첨가물. 됐어요? 에디션의 역할이야. 에디션. 근데 평범한 음식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뭐 함으로써? 여기 나왔잖아. 첨가함으로써. 그렇죠? 그것들에다가, 즉 음식들에다가 그 양념을 더해 줌으로써 평범한 음식을 개선시켰던 반면에 감자는 어땠냐면요, 그냥 대단히 개선시켰답니다. 뭐를요? 또 nutrition을. 여기선 영양분 얘기 나왔네. 그럼 감자는 뭐야? 영양분이야, 영양분. 됐어? Of the populations of Europe, Africa, and Asia.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인구의 영양분에 있어서 개선을 엄청나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좀 배경 지식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 이제 감자가 실제로 이제 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력이 어마무시한데요. 특히 유럽 지역에서 이 감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 그 17세기, 16세기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대기근 시즌이 있었어요. 매년마다 유럽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보릿고개라고 하죠. 그런 시즌이 있었어. 그럼 그때마다 몇 백만 명씩 죽어나갔었어요.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랬던 시즌이 있었어.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감자가 이제 도입이 된 거야. 감자가 도입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감자나 고구마, 무, 뭐 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황작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구황작물. 밥을 먹을 수 없는, 쌀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우리의 이제 그 어떤 영양분을 채워주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을 구황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가 이제 감자가 되는 건데 이 감자가 바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야. 감자가. 일단은 감자도 똑같은데요. 제가 미리 말하면 감자도 재배 난이도가 쉬워요. 감자도. 왜냐면 감자는 그 토양이 어떠냐 이런 거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잘 자라요. 추운데도 어디든 간에. 재배 난이도가 낮고, 그럼 아까도 말했죠? 재배 난이도가 낮다는 건 뭐다? 가격이 싸다는 거랑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흔합니다. 그리고요, 감자는 영양분이 많아요. 영양분. 그리고 심지어 맛도 있잖아. 감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쌀을 못 먹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감자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들이 안 굶어 죽겠죠. 그렇죠? 원래 몇 백만 명씩 죽어 나갔단 말이야. 원래는. 근데 그 죽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굶어 죽는 사람이 확 줄어든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인구가 점점 늘어나겠네. 됐어? 그래서 유럽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비 효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감자가 유럽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자가 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감자라는 거는 이제 영양분과 관련된 얘기가 아무래도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감자는요, 처음에 덜 선호되었답니다. 뭐보다요? 스윗 포테이토보다, 고구마보다요. 유러피언스,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래도 맛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고구마가 사실 더 단맛이 나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들아, 또 공통점이 나왔다? 아까 고추, 감자, 토마토의 공통점을 한번 써볼까? 공통점. 네, 여기 이거 공간이 좀 없는데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고추, 감자, 토마토. 공통점을 쌤이 한번 써볼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세계화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겁니다. 요거. 됐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저 우연의 일치로 발견됐다. 우연의 일치로 발견 되어서 세계화가 됐다는 거죠. 이게 일단 공통점이죠.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일단 맛과 영양분은 고추, 감자에서 좀 차이가 있었으니까 재배 난이도가 낮다라는 점. 이게 또 공통점이 되겠죠. 세 번째는 좀 재미있는 건데요.
제가 토마토 얘기는 미리 좀 스포를 하겠습니다. 토마토도요 처음에 사람들이 잘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됐어요? 고추도 그랬죠? 감자도 그랬대잖아. 지금 감자 같은 경우는 뭐랍니까? 아니 얘네보다 덜 선호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선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새 음식 전부 다요. 그리고 사실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감자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악마의 식물인가 막 이렇게 불렸대요. 옛날에. 왜냐면 감자가 못생겼잖아. 막 울퉁불퉁하고 막 이렇게 뭐 투들투들하고 막 이러니까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못생긴 음식 안 먹겠다. 옛날에 유럽이면 막 귀족 있고 막 이럴 때일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먹겠냐고. 그래서 이제 되게 좀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음식? 그리고 또 이제 감자가 막 거무튀튀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렇게 좋은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선호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공통점이 일단 나와 있네요. 됐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After it was revealed. 자, 밝혀지고 난 후에 가주어입니다. 뭐라고 밝혀진 거야? 대절 이하라고 밝혀진 후에. 그렇죠? 대절 이하를 볼게요. 감자가 were not only 나왔고 but also 나왔는데 뭐 짧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자가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well 잘 자란답니다. on poor soils에서 척박한 토양과 그리고 in hostile climate 혹독한 기후에서도 잘 자란다는 게 드러난 후에 됐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죠 지금? 척박한 토양과 혹독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 뭡니까? 재배 난이도 낮다. 됐죠? 그렇게 이런 게 이제 알려지고 난 후에 their cultivation 그들의 경작이 빠르게 퍼졌다. 세계화가 됐다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 세계화의 조건.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개가 돼야 세계화가 된다고 했잖아. 영양분 얘기 나왔죠. 재배 난이도 낮다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빨리 퍼지게 된 거라고. 됐어? 됐어요? 어디로요? Northern and Eastern 유럽으로요. 북유럽과 동유럽으로 퍼지게 되었답니다. 자, 여기서 예시 나오는데 연결사 나오니까 일단 끊으면서 갈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에서는 어땠냐면요. 감자가 became the staple food. staple, 주된 이런 뜻이야. major야, major. 그래서 주식이 되었답니다. with others consuming 나왔는데 이게 with 분사 구문인데 여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따로 필기하진 않겠습니다. with 명사 ing, 명사가 ing 하면서 with 명사 pp, 명사가 pp 되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성인들이 섭취하면서 되냐? 뭘 섭취하면서? On average of 10 potatoes a day 하루에 평균적으로 10개의 감자를 섭취하면서 되냐? 이러면서 주식이 됐다는 거야. 역시 감자를 10개씩을 먹었대요. 일반적인 우리가. 자, 이어서 볼게요.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one estimate 한 가지 추정에 따르면 introduction of the potato 자 감자의 도입은요 be responsible for 하면은요 뭐뭐의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be responsible for 뭐뭐의 책임이 있다 뭐뭐 담당이다 이런 뜻이야. 뭐뭐를 맡고 있다 떠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뭐를 떠맡고 있냐? A quarter of the population growth를 담당하고 있었답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설명 좀 해볼게요. 감자의 도입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be responsible for는요 뭐뭐 덕분이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아니면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resulted in이라고 써도 됩니다. resulted in 이렇게 써도 돼요. 감자의 도입이 인구 성장의 4분의 1에 뭔가 영향을 줬다. 4분의 1 증가라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됐어요? 아니면은 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contributed to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동의어라는 건 아니에요. 동의어는 아니야. 근데 문맥상 바꿔 써도 된다는 거예요. 문맥상. 앞에 나와 있는 이 주어가 원인입니다. 원인. 이 뒤에 나와 있는 a quarter of the population growth가 뭐예요? 이게 결과야, 결과. 됐어? 감자가 도입됐기 때문에 인구 증가, 그러니까 인구 증가의 4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는 거야. result in이나 contributed to나. 됐어요? contribute to 뭐뭐에 기여하다. result in 어떤 결과를 낳다. 됐어요? 응.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요. 1700에서 1900년대 사이에 됐습니까? 이런 결과를 낳았답니다. 이 responsible for에 대한 설명은 여기 또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감자에 대한 좀 특별한 이야기, 음식별 특징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고추랑은 좀 약간 달랐었죠.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첨가물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뭐 유일한 사치품이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감자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얘는 인구수에 기여를 했다라는 게 좀 핵심적이죠. 영양분이 풍부하다 이런 것도 되게 핵심적이었고요. 이거는 고추랑은 차별점이죠. 공통점은 우리가 썼고 차별점을 따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토마토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시점을 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끊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용이 바뀝니다. 토마토 얘기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을 할게요. 저희 다 페널티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다 쓰고 가야 돼요. 그 부분은 내가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 수업 끝나고. 선생님, 2번 단어장 뽑아주실 수 있어요? 이따 끊고 뽑아줘. 잃어버리지 마. 이 그지 깨깨 같은 거. 다시 다 포함이야. 잃어버리면 내가 다시는 안 갖다 줄 거야. 네가 복사하든지 알아서 구해. 알겠냐? 네. 뭘 보고 있어? 내 걸 왜 보고 있어?